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간병보험의 니즈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은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먼저,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두 번째는 그럼 고객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할 것인데 그 내용이 기승전결 구조, 즉 스토리를 잘 갖추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스토리가 그런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너무 뻔하면 고객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할 때 잘못 시작하면 어긋난다. 그래서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조금 더 폭을 좁히면, 자, 우리 리모델링 포인트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고객님 증권 분석을 했는데 갱신형에 대한 부담도 있고 3대 진단금이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사망보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자 보험이 과거고로 해서 뭐 민식법, 유창호법 얘기하면서 뭐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가장 먼저 고객한테 얘기할 것인가, 요거를 선택하고 요걸 선택했다라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잘 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정보를 스토리를 담아서 잘 전달을 한다라면, 그거를 또 트리거를 갖고 전달한다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높은 점수를 받으면 계약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계약, 소개까지 이어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간병비 1당은요 12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2014년에 8만 원밖에 안 했던 게 무려 155%나 올랐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370만 원인데 현장에서는 무슨 370만 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최소 450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고 500, 600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대한민국 노부부 중에 중위소득, 이게 224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1.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우리의 생활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은퇴 이후에 간병할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요, 조금 가격하게 표현하면 부부의 노후 생활은 박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물가 상승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나 가사도우미 비용 상승률, 그리고 간병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간병비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 때문이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비용이 올라갑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금 마다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격 상승을 이끄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미래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2022년도 19만 명이 부족했던 간병인이 2042년에는 무려 155만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낙관적 전망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 우리가 이제 뭐 간병이나 치매나 뭐 은퇴, 고령화 이야기할 때 일본에 이제 통계를 많이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75세 이전과 이후에 간병인의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75세 이전에는 3%만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데 75세 이후에는 무려 8배 가까이 높은 23%가 간병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인구들이 엄청나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간병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한 업체, 이 업체가요, 간병인을 이제 구인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17년째 최다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기업이 뭐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지만 17년째 최다 업적을 낸다는 거는 정말 시장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던 게 로봇들을 많이 길거리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큰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빠지지 않고 보는데, 이 간병 로봇이 이 시장을 좀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이 간병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뭐 간단하게 친구해주는 로봇도 있지만 뭐 침상에 누워주는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자와 가족 간의 이제 충돌 같은 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뭐, 간병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트러블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병인은 이 수치심을 느끼잖아. 이게 굉장히 또 이 일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느끼지 않고 또 뭐 질병을 전염시키는 이런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거를 현재는 누가 해결하고 있느냐? 88%가 가족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로봇 시장이 커진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은 가족이 해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뇌병변 2급 남편, 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와이프가 2년 6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고요. 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요, 아들이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징역 4년 받았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간병살인 중에 하나죠. 일본에 이제 그 뇌경색 걸린 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와병 상태가 됩니다. 이 골반 쪽이 크게 다치면서 그걸 이제 10년 넘게 돌보다가 엄마가 딸을 죽이고 엄마가 투신을 한 사건이죠. 결국 이거 다 통틀면 뭐 때문에요? 네, 돈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지만 돈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방치한 아들도 경제력이 제로였고요. 뭐 교통사고로 뇌병변 2급장애 받은 남편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에 다 엄청나게 시달린 거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병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정말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이 날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건 정말 혹독한 그런 이제 경험을 안겨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치들 갖고 고객님하고 접점을 잡는 게 쉬울까요? 저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것들 전파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걸 좀 접목을 시키냐면, 고객님과 이제 컨설팅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쫙 했더니 간병이나 이제 치매 이런 보장이나 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여기서 고객님한테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고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고객님, 재난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재난이란 딱 단어를 들으시면요. 그럼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일본 대지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뭐 과거엔 뭐 홍수, 태풍 얘기했는데, 요즘 대한민국도 고객분들이 이 지진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고객님,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가 바로 집에 간병할 사람이 생겼다라는 재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객님, 집에 간병할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가족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뻔하죠? 누가 모실 거니? 돈은 어떻게 될 거니? 그 다음 단계는 뭘 것 같으세요? 뭐 좋게 해결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뭐 싸우고 난리가 나고, 당연히 형제 자식이 많아서 뭐 아시다시피 능력이 좀 되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됩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근데 형제 자식이 없고 적고 여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하면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딱 꺼냅니다. 뭘 꺼낼까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보험증권을 꺼내는 겁니다. 내가 간병보 하나 들어놨다라고 하면, 이게 이 가족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좀 더 수월하게 바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 다 이제 핵가족이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 자식들이 2, 30만 원씩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보내주는데도 부모님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보내드리기가 힘들어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다 본인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피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결국 그 부담을 다 본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난을 갖고 고객님한테 이제 트리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앞서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에 갔는데 정말 로봇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로봇, 뭐 이런 얘기하고, 뭐 75세 전후도 얘기하면서 수야 공급 얘기하고 가격 얘기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컨설턴트 분들의 이제 몫이지만, 처음에 이런 얘기를 갖고 접목을 한다라면 조금 더 쉽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